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요즘 금값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맞아요. 5년 전에 선물 받은 돌반지 이제 돌려주려고 보니까 가격이 3배가 넘어서 70만 원이 넘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허허, 그 정도인가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그래서 이 금값이 왜 이렇게 치솟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금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금 투자, 안전자산의 귀환이라는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최근 금값 급등 배경, 그리고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지금 금이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원인, 역시 그거겠죠. 경기 침체 우려. 네, 정확합니다. 최근 금값 상승세에 불을 지핀 건 역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죠. 특히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시장 기대를 많이 밑돌았어요. 미국 지표요. 어떤 게 있었죠? 그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한 7만 5천 명 늘어날 걸로 봤는데 실제로는 2만 2천 명 증가에 그쳤거든요. 2만 2천 명이요? 예상보다 훨씬 적네요. 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 열기가 생각보다 빨리 식고 있다. 뭐 이런 신호를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근데 고용은 그런데 물가는 또 여전히 높다고 들었어요. 이게 좀 애매한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 지수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근데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뺀 근원 PCE는 여전히 연 2.9% 상승했고 또 근원 CPI도 연 3.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압력은 여전하다 이런 뜻이군요. 네, 물가는 아직 안 잡혔는데 고용은 둔화된다. 이게 딱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연준이 경기 하강 막으려고 9월에 기준금리 내릴 거다. 여기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왜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요. 쉽게 말해서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에 투자했을 때 얻는 이자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매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달러나 국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반면에 금은 이자를 주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가치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달러나 국채 같은 다른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금의 그 가치 저장 기능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 매력이 떨어지니까 금이 반사이익을 얻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것만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두 번째 핵심 이유는 바로 전 세계적인 금 사재기 열풍입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중앙은행들이요. 얼마나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연간 금 순매입량이 1,000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0톤이요? 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 10년 연평균 순매입량이 한 473톤 정도였거든요. 그거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10년 평균을 2배 이상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아니, 중앙은행들은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는 걸까요?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또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정책이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미래가 불안하다 싶으면 전통적인 안전 피난처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전 세계적인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통화 가치 하락 우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유럽중앙은행 ECB나 영국중앙은행 BOE는 이미 금리 인하를 아주 강하게 시사했고요. 네.
캐나다, 호주 같은 다른 주요국들도 통화 완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더 푸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럼 각국이 이렇게 앞다퉈 돈을 풀면 당연히 돈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겠죠.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같은 특정 국가 화폐 비중은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실물 자산인 금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아, 가치가 불안정한 종이 돈 대신 실물 금으로 자산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국가 자산을 지키려는 움직임이죠. 특히 어떤 특정 국가 그룹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흔히 브릭스라고 부르는 국가들 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런 신흥경제 강국들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브릭스 국가들이요? 네, 이들 국가는 기존의 그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서 좀 벗어나서 자국 통화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 전략의 하나로 미국 국채 보유는 줄이고 금 보유량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까지 무려 9개월 연속으로 금을 순매수했어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와, 9개월 연속이요. 대단하네요. 이런 움직임이 통계로도 확인되나요? 네, 그럼요. 유럽중앙은행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20% 다른다고 합니다. 20%나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1%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최근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무려 95%가 앞으로 금 보유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95%요?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금사랑은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금값 상승 요인을 넘어서 어쩌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의 변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강화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요? 네, 전통적으로 금 수요는 아시아 지역, 특히 장신구 선호 경향이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전 세계 금 상장 지수 펀드 있잖아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금 펀드요. 여기에 유입되는 자금의 무려 75%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75%나요? 와, 그럼 미국 투자자들이 금시장의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떠올랐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좀 의아한데요.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진 미국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이는 걸까요? 자기들 돈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라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아주 핵심적인 시사점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경제 불안 요인들, 예를 들어 미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요. 아, 그런 우려가 있군요. 네, 일부 투자자들이 자국 통화인 달러보다 오히려 금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달러에 대해서 미국인들조차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금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은 아직 뭐 현실화됐다기보다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거론되는 단계인데요. 잠재적 요인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 안정을 위해서 주로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합니다.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는 거랑 금값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좀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증가하면 이걸 담보하기 위한 미국 국채 매입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담보자산이니까요. 그럼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투자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자가 적어지니까. 바로 그때 이자가 없는 금 보유의 매력도가 반사적으로 부각되면서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하,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금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흥미로운 가설인데요? 네, 그렇죠. 물론 아직은 이론적인 가능성이고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지금 당장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또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점점 편입이 된다면 미래에는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재적 요인이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자, 금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소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이게 과연 전통적인 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네. 현재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아직은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은 어렵다. 왜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트코인의 그 극심한 가격 변동성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의 핵심은 가치 안정성인데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씩 가격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잦잖아요. 맞아요. 너무 불안정하죠. 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런 거죠. 또 실생활에서 직접 결제 수단으로 쓰기도 아직은 어렵고요. 여러모로 한계가 지적됩니다. 그럼 미래에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특정 자산을 보유한다는 건 그만큼 그 가치와 안정성을 공인한다는 의미가 크니까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일부 분담할 가능성도 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보다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금이 안전자산의 대표주자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아직은 금이 안전자산으로서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현재 금 가격 수준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시작하는 게 괜찮을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코맥스의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데요. 이미 온스당 3,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600달러요? 네. 시장에서는 온스당 4,0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 이런 시각이 우세하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내에 최대 5,0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5,000달러 전망까지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몰빵은 당연히 위험할 테고요. 그럼요. 어떤 자산이든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10% 정도를 안전자산인 금에 할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정도요? 네. 특히 요즘처럼 경제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금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역시 금통장 또는 골드뱅킹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주거래 은행 앱 통해서 비대면으로 아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거든요. 은행 앱을로요? 네, 그래서 매일 커피 한 잔값 정도의 소액, 예를 들어 한 0.1g씩 꾸준히 금을 사 모으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적금 붓듯이요. 오, 소액으로 꾸준히 괜찮은데요? 네, 그렇게 꾸준히 모으다 보면 어느새 꽤 든든한 비상자금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처럼 직접 거래하고 싶거나 세금 혜택에 관심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런 분들께는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을 직접 매매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KRX 금시장이요? 네, 증권사 HTS나 MTS 앱을 통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금을 사고 팔 수 있어요. KRX 금 현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없다. 이거 큰데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금은 반짝이는 실물로 가지고 있어야 제맛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물 금 투자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그렇죠. 실물금 투자는 또 디지털 투자와는 다른 종류의 만족감, 또 심리적 안정감을 주죠. 골드바나 금화 같은 실물금을 직접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우선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당일 국제 금 시세랑 국내 금 시세를 확인하고요.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한 5% 내외,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붙거든요. 이걸 고려한 최종 가격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런던 LBMA와 뉴욕 커맥스 시장 가격이 국제 기준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아, 수수료랑 부가세도 생각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직접 발품을 파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발품이요? 네. 종로 기금속 상가 같은 곳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매장을 좀 둘러보고 신뢰할 만한 곳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직접 보고 고르는 거군요. 그렇죠. 판매자랑 직접 대화하면서 금 시장에 대한 정보도 얻고 또 그 묵직한 골드바를 직접 만져보면서 실물 자산의 무게감을 느껴보는 것. 이건 뭐 디지털 투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확보한 실물금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현금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오늘 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거시 경제 요인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록적인 매입, 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급증,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잠재적 요인까지 금값 상승의 아주 다층적인 매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는 차별화되는 금 고유의 안전자산 역할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서 정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적인 자산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당장 시작하는 작은 금 투자가 미래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1g의 금 투자가 10년, 20년 후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금이 선사하는 그 묵직하고 또 놀라운 안정감은요, 직접 투자하고 보유해본 사람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소액으로 금 모으기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미래의 당신에게 가장 고마운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투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